김민재 선수가 페네르바체 훈련에 참여를 안 하고 있고 나폴리와 협상 중이다. 지금 나오고 있는 소식은 스타드렌도 사실 김민재를 계속해서 노렸으니까 여기서 이제 이적 협상이 어떻게 될 것이냐인데, 스타드렌은 그 김민재의 바이아웃이라고 알려져 있는 1,800만 유로 그 금액을 이제 맞춰주는데 분할로 내고 싶어하고, 나폴리는 쿨리발리가 떠나면 김민재를 노릴 것이다. 이 이야기가 자주 나왔었죠. 이제 쿨리발리가 떠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면서 김민재를 다시 노리는 건데, 지금 나폴리는 김민재의 바이아웃 1,800만 유로를 깎으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민재가 페네르바체에서 얼마나 잘했나, 왜 이렇게 많은 팀들이 노리냐, 이걸 이제 먼저 좀 살펴보면, 김민재가 패스 횟수가 튀르키예 슈페르리그에서 뛰는 수비수들 중에서 세 번째로 패스 횟수가 많아요. 1876회. 그런데 김민재 선수는 시즌 중간에 부상 때문에 시즌을 일찍 마감했죠. 그렇기 때문에 막판에는 경기를 많이 치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패스 횟수가 많은 수비수 중 한 명이었다. 인터셉트도 슈페르리그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수, 90분당으로 따졌을 때는 인터셉트가 가장 많은 선수. 팀 내에서는 인터셉트 1위, 클리어링 횟수 1위, 패스 횟수 1위, 롱패스 성공 횟수 1위. 지난 시즌 김민재 선수는 페네르바체 내에서 정말 좋은 활약을 보여준 선수였다. 기록만 봐도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김민재 선수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저는 사실 지난 시즌에 페네르바체로 김민재 선수가 너무나 잘 갔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페네르바체가 지난 시즌의 초반에는 페네르바체가 3백을 썼는데, 3백을 쓸 때는 김민재가 3백의 중앙에 나왔죠. 근데 여기서 이제 페네르바체가 재미있었던 건 뭐냐면, 초반에는 페레이라 감독이 페네르바체 감독이었죠. 중간에 경질되었지만 페레이라 감독이 김민재를 요 중앙 수비수에 쓰면서 좌우 중앙 수비수가 오버래핑을 하는 전술을 썼어요. 그 셰필드 유나이티드 전술처럼 윙백이 올라갔을 때 윙백을 도와주기 위해서 좌우 중앙 수비수가 올라가서 플레이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김민재가 커버해야 되는 범위가 아주 넓었어요. 그래서 이제 김민재 선수가 이 넓은 공간을 커버를 잘 해줬기 때문에 페네르바체에서 엄청나게 주가가 높아진 거고, 후반기에는 이제 페레이라 감독이 결국에는 경질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김민재 선수가 오른쪽 중앙 수비수에서도 나오고 왼쪽 중앙 수비수로도 나왔어요. 워낙에 이제 양발을 잘 쓰다 보니까 왼쪽 오른쪽 중앙 수비수로 모두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시즌 막판으로 갈수록 왼쪽 중앙 수비수에서 뛰는 기간이 길어지기 시작했어요. 왼쪽 중앙 수비수로 뛸 때 이제 김민재 선수의 플레이를 좀 보면, 김민재 선수가 이렇게 왼쪽 중앙 수비수로 뛰는 시간이 지난 시즌에 조금 많아졌는데, 이때 이 왼쪽 풀백으로 뛰는 카디오글루 혹은 이제 살라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중앙 수비수도 뛰고 풀백으로도 뛰고. 이제 왼쪽 풀백이 있었는데 왼쪽 풀백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로시, 이 선수가 이제 우루과이 월드컵에서도 만날 가능성이 있는 선수인데, 이 로시가 살짝 중앙으로 들어오고 이 풀백이 공격적으로 올라가는 이러한 전형이었고, 그리고 이제 자이치라는 미드필더가 있었는데, 자이치가 공격적인 성향이 강한 선수예요. 그래서 공격형 미드필더로도 뛰는 선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선수도 높게 올라가요. 그렇게 되면 왼쪽 풀백도 올라가고 중앙 미드필더도 올라가고 측면 공격수는 당연히 더 올라가고, 자연스럽게 이 공간이 아주 넓게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김민재 선수가 포백으로 이제 전술을 바꾼 상황에서도 이 넓은 공간을 커버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즌에 김민재의 가장 큰 강점은 넓은 커버 범위에 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장점은 오른쪽 왼쪽 중앙 수비수를 다 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폴리, 스타드렌 이 두 팀이 김민재를 노리는 이유는 김민재가 오른발을 쓰지만 왼쪽 중앙 수비수에서 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폴리는 쿨리발리가 포백의 왼쪽 중앙 수비수에서 뛰는데 떠날 예정에 좀 가깝고, 그러다 보니까 그 자리에 김민재를 두고 싶어 하고요. 그리고 스타드렌은 웨스트햄으로 아구에르드라는 주전 중앙 수비수가 떠났어요. 근데 당연히 포백의 왼쪽 중앙 수비수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김민재는 나폴리든 스타드렌이든 왼쪽 중앙 수비수로 지금 노리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쿨리발리가 어떻게 뛰었는지를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왼쪽 풀백과 측면 공격수가 인신예는 중앙으로 접고 들어오는 성향이고요. 그리고 후이는 공격적으로 올라가는 풀백 중 하나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지엘린스키가 살짝 왼쪽으로 움직여주면서 플레이메이킹 담당하고, 파비안 루이스도 볼을 잘 다루는 선수거든요. 그래서 살짝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안귀사가 살짝 내려와요. 그래서 요런 이제 전형이 되죠. 후이가 올라가고 인시네가 들어오고 지엘린스키가 살짝 왼쪽, 파비안 루이스가 살짝 올라가고, 여기서 오른쪽 풀백이 디 로렌초라는 선수예요. 이 선수는 이 왼쪽에 있는 후이처럼 공격적으로 올라가기보다 살짝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수비 밸런스를 맞춰줘요. 파비안 루이스가 살짝 올라가니까 이 뒷공간으로 디 로렌초가 살짝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안귀사와 함께 중원에 배치될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오버래핑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왼쪽에서는 후이가 올라가는데 오른쪽에서는 디 로렌초가 수비적으로 좀 많이 띄워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왼쪽 공간만 좀 공간이 많이 나요. 그러면서 쿨리발리가 이 왼쪽 공간을 커버하는 시간이 많았다. 그렇다면 김민재가 나폴리로 가면 어떻게 뛸 거냐? 그냥 이 쿨리발리가 떠난 자리에 김민재가 아마 뛸 걸로 예상이 되고요. 오른쪽에는 라흐만이라고 쿨리발리와 호흡을 맞췄던 중앙 수비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백업 수비수로는 주앙 제주스, 곧 나폴리가 영입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알려져 있는 웨스티고르, 그 지난 시즌에는 제노아로 임대를 왔었는데 다시 브라이튼으로 돌아가긴 했는데 나폴리가 제노아에서 뛰는 걸 보고 이제 영입을 하려는 선수예요. 그 선수도 사실상 백업으로 영입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민재와 라흐마니가 주전 센터백으로 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재밌는 건 뭐냐, 올리베라, 흐비차, 이 두 선수가 이번 시즌 영입이 됐거든요. 근데 이 두 선수가 아주 공격적인 선수들입니다. 그래서 흐비차가 조금 더 높이 올라가면서 오시멘의 옆으로 움직여주고요. 올리베라는 흐비차가 중앙으로 들어가니까 오버래핑을 엄청나게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지엘린스키가 아까처럼 살짝 왼쪽으로 움직이고, 파비안 루이스는 올라가고, 디로렌초는 살짝 여기 올라가주면서 안기사와 함께 중원을 좀 보호해주겠죠. 그러다 보니까 요런 전형이 나옵니다. 올리베라가 올라가 있고, 흐비차 중앙, 지엘린스키 살짝 왼쪽, 파비안 루이스 살짝 올라가고, 그리고 디로렌초가 살짝 중앙. 딱 봐도 요 오른쪽 라인은 수비적으로 띄워주는 선수가 많은데 왼쪽에는 공간이 넓잖아요. 그래서 이 넓은 공간을 아마 김민재가 커버를 해줘야 될 거예요. 이 넓은 공간을 커버하는 건 김민재가 페네르바체에서 이미 해봤던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민재가 나폴리에서도 사실은 페네르바체에서 했던 것처럼 하면 된다. 김민재가 나폴리로 간다면 뭐 별 무리 없이 전술에 적응할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스타드렌의 전술을 보면요, 스타드렌은 지난 시즌에 4-4-2 혹은 4-3-3을 썼어요. 근데 여기서 재미있었던 건 뭐냐, 테리에가 중앙으로 들어오고요, 거의 투톱처럼 들어오고, 그리고 멜링이나 티리페르, 이 풀백이 아주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선수예요. 그래서 이 선수가 테리에가 중앙으로 들어오면 측면으로 올라가 줍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뭐냐, 타이트. 요 타이트라는 선수가 중앙 미드필더, 공격형 미드필더로 뛸 수 있는 선수예요. 근데 이 선수가 이제 측면에서도 뛸 수 있거든요. 측면 공격수까지. 이 테리에가 중앙으로 들어오니까 타이트가 측면으로 돌아나가요. 그래서 요런 전형이 만들어져요. 테리에가 중앙으로 들어오고, 중앙 미드필더인 타이트는 올라가고 측면으로, 그리고 멜링이나 티르페르는 공격적으로 올라가고요. 그러니까 스타드렌도 이 왼쪽 측면 공간이 정말 넓게 펼쳐지는 그런 상황이 나오거든요. 근데 지난 시즌에는 웨스트햄으로 이적한 아구에르드가 이 넓은 공간을 잘 커버하면서, 이 넓은 공간을 잘 커버하니까 이 넓은 공간을 잘 커버한다는 그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웨스트햄으로 갔는데, 그렇다면 김민재도 똑같이 이 위치에서 뛸 겁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 넓은 공간을 김민재가 또 커버하는 역할인 거예요. 김민재가 아까 살펴본 이제 이적설이 나오고 있는 스타드렌이나 나폴리의 전술을 살펴보면 페네르바체에서 했던 역할, 그 역할을 그대로 김민재에게 주려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김민재 입장에서는 어떤 팀을 가든 자기가 가장 잘하는 역할, 이 넓은 공간을 커버해주는 역할을 김민재는 그대로 수행하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민재 선수가
뭐 어떤 팀을 가든 아주 좋은 활약을 펼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스타드렌도 마찬가지고 나폴리도 마찬가지고 지금 쿨리발리와 아구에르드 지난 시즌 주전 센터백의 대체자를 원하고 있는 거라서 김민재 선수는 나폴리나 스타드렌을 가면 무조건 주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팀을 가든 주전으로 뛸 수 있다.